그쵸? 뭐뭐 하면서, 뭐뭐 할수록, 뭐뭐 때문에, 뭐뭐로서, 뭐뭐처럼, 뭐뭐 하자마자 뜻이 너무 많단 말이야. as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접속사의 주어 동사로 쓰면 헷갈려요. as는. 그러니까 as의 그 수많은 뜻이 있는데 약간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했는가? 야, 우리 as가 뭐뭐 할수록이라는 뜻일 때는 우리 as 뒤에다가 비교급을 쓰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뭐 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의 변형된 형태가 뭐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알겠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그리고 우리 뭐뭐 하면서라는 말은 사실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as를 써버리면은 이게 때문에 의미인지 뭔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의 뜻을 우리 그냥 분사구문으로 하자라고 암묵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사구문은 요 두 개 해석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다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작을 하실 때 분사구문을 쓰실 거라면요, 하면서의 뜻일 때는요 어디다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분사구문이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 앞에 쓰거나 맨 뒤에 쓰거나 둘 중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문 배울 때마다 꼭 학생들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분사구문 쓸 때 이거 콤마 꼭 붙여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콤마 안 붙여도 됩니다. 안 붙여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역시나 이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콤마를 붙여주는 게 좋다. 문장 중간에 들어가도 어떻게? 이거는 당연히 붙여야 돼. 이거는 붙여야 되는데 1번과 2번 케이스 말하는 거예요. 1번, 2번 케이스. 응? 3번에서 네. 중간 부분이요. 예. 그거 하면서 그래서 하다 놓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자주 오진 않고요. 이 중간에 있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 중간에 분사 부분이 오면은 웬만하면 뭐뭐 하면서로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콤마가 없다고 해서 어법상 틀린 건 아니에요. 이 1, 2번의 케이스에.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얘가 없으면은 역시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없다고 쳐봐. 그럼 이거 동명사로 막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도 콤마가 없다면은 분사구문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얘 꾸며주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ing라는 형태의 이 분사구문을 쓸 때는 이렇게 콤마를 구분해 주는 게 더 좋은 표현이다. 네. 시험에서 그걸 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헷갈릴 것 같아. 잠깐만. 노리고 일부러 콤마를 안 쓴다고요? 있긴 있었어요. 와. 그건 있었어요. 나는 그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근데 나온 적은 있어요. 저동고였나? 거기서 나온 적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 이제 근데 최근에는 사실 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 내는 어법이요. 솔직히 뭐 내 기준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안 어려워요. 내신은. 진짜예요. 진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형 자체가 모두 모르시고 유형이라 어려운 거지 하나하나 놓고 보면 쉬워요. 니네도 풀 수 있어요. 그 도끼가 너무 어려워서 그게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근데 사실 제가 어법 시간에 알려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동사 관련 어법, 뭐 절 관련 어법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니네가 제대로 활용할 줄 알면요, 니네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진짜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 세 가지 포인트를 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부사구고요. 맨 앞이나 맨 뒤나 중간에 쓴다. 되도록이면 콤마를 붙여주는 게 더 좋은 표현이다. 세 번째, 분사구문의 대표 해석은 이러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막 이제 여러 가지들 뭐 이렇게 분사구문 뭐 막 바꾸는 법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께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굳이 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분사구문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당연히 능동수동 구분입니다. 능동수동.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면 당연히 능동이지만 PP로 쓴다면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겠죠. 또는 그리고 뭐뭐 하다가 아니라 그리고 뭐뭐 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능동수동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거랑
아닌가? 또 이걸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은 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분사 구문도 일단 중요한 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6번 가자. 금방 한다 했지 내가. 아, 신난다. 아직 6시간 50분 다. 아, 신난다. 지난번에 제가 진도를 꼴랑 세 부분밖에 못 나가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네? 이 정도 속도면은 6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몇 시까지? 우리 6시까지요. 6시까지예요? 네, 6시에 수업 끝나잖아요. 2시간 수업 걸려서. 왜요? 7시라 나오는 거. 아, 그거 내가 잘못 보낸 거. 내가 어제 카톡 보냈죠. 죄송해요. 7시까지 아니에요. 6시면 끝납니다. 페널티 없다면. 페널티 없다면. 예. 자, 좀 천천히 나가시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고? 야씨 지금 나랑 반년을 수업 보는데 그럼 뭐 속도를 뭐 저기 슬로우 모션 튼 거 마냥 번째 분사 뭐 이러면서 있냐 자식아? 나 좋아해. 딱 좋아 이 자식아. 아니 예전에 나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얘기 해줬었잖아 우리 오마등들은. 얘기했잖아 그렇죠? 네. 아 나머지들은 모르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원래 공대생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공대생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요 공대생이면 무조건 배워야 되는 과목 3개가 있어요. 필수가. 첫 번째 대학 물리학. 두 번째 일반화학. 세 번째 미적분. 미적 원투 이렇게 있어요. 이걸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필수예요. 교양 필수 과목인데 일반화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저의 불면증을 없애주신 분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저기 뭐지? 너네는 아직 배우려면 좀 멀었는데 근데 이제 일반화학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화원, 화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탕에서 그때 화투의 연장선이에요. 화투의 연장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한 배운 지 15년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뭐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PV는 이제 NRT다 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화투에 나와요. 화투. 고3 때 배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PV는 NRT 이게 어떤 거예요? 이상기체 방정식 이렇게 해요. 수업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큰 강의실 안에서 그렇게. 예, 학생 30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해요. 영어로 따지면 이런 거야. 현재 분사 IH. 너무 좋다. 약간 되게 명감이 과거 드는. 분사는 너 잘하는 것처럼. 아니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수업을 이렇게 했어. 인생 명언.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일반화학 수업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딱상. 뭐가 교수님을요? 아니, 하나만 친구들이. 일반화학이 이제 내가 그때 신소재공학과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화학 수업이 되게 중요했어요. 신소재니까. 근데 이제 일반화학과 이제 연결된 게 이제 그 화학 실험 수업이 있었단 말이야. 화학 실험. 근데 이 실험 수업은요 교수가 안 해요. 조교가입니다. 조교가. 대학원 조교가예요. 근데 대학원 조교가 예뻤어요. 그러면 조교 누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럼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아니 자꾸 이렇게 얘기 들어주면 안 돼. 영상 찍혀도 되는 거예요. 뭐 어때요? 나 어차피 안 보셔. 누가요? 우리 와이프가요? 네, 본인. 상관없어. 내가 그때 언제였지? 대학교 축제할 때였는데 축제할 때 그 누나한테 내가 뭘 줬어요. 뭔진 내가 기억이 안 나. 뭐 먹을 걸 줬어 내가. 먹을 걸 줬는데 내가 그때 너무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 누나 이거 저기 맛있게 드세요. 해갖고 그래 고맙다. 남친이랑 잘 먹을게.
그때 이후로 제 화학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괜찮은 문화였네.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와이프 안 가요. 그리고 그 저랑 제 와이프는요. 그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예전 여친을 우리 와이프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헐. 그리고 우리 와이프 옛날에 사귀었던 남친이 있는데 나는 그 남친 사진도 봤었어요. 심지어 장모님 댁에서요. 그 사진첩에 있는 걸 봤었어요 내가. 그래서 와이프가 보고 다 갖다 버렸거든요. 나는 상관없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너무나 상관없어요. 안 보겠지? 편집을 좀 해야. 자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분사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더 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저 자세 봐라 저 자세. 이 자세 자식아. 어? 야 이씨. 누가 중딩이 씨 수업 듣는데 누가 이러고 수업을 들어 이 자식 건방지게 씨 다리 안 풀어 이씨. 자 다시 이끌어졌어.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번에는 분사가 수식하는 경우거든. 그럼 어떻게 해라? 이제 명사 근처에다가 써라. 자, 명사를 기준으로 분사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해주거나 아니면은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이게 분사의 위치입니다. 됐죠? 품사 아까 말했죠? 형용사다 얘기했고요. 해석도 말했죠? ing와 pp 나눠서 해석까지 했습니다. 다 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분사가 앞에서 뒤로 수식할 때는 이제 한 단어일 때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때는 정확히 말하면 한 단어 이상일 때예요. 그럼 한 단어도 포함 안 해? 네, 한 단어도 꾸며줄 수 있어요. 한 단어도. 네,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엄밀히 따지면요, 꼭 두 단어 이상이어야만 꾸며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사 그냥 한 단어만 나왔을 때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영작할 때나 이제 그럴 때는요, 그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한 단어면 앞에서 뒤로, 두 단어 이상이면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막 크게 이제 지장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요, 분사가 이제 ing로 나오거나 아니면 pp로 나오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두 단어 이상일 때. 그러면은 ing의 경우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오지만 pp인 경우에는 전치사가 와요. 전치사의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1번에 자 여기에서 지금 분사형으로 나와 있는 게 어디냐? 여기 recommend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recommend라는 녀석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거든요.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이야 양. 그러면은 이 양이라는 애 입장, 즉 꾸밈받는 명사 기준으로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다시 한번. 자, 이 수식받는 명사 있죠? 수식받는 명사. 이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의미상 주어야. 즉, 얘가 하는 거면 ing고, 얘가 당하는 거면 pp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amount가 의미상 주어가 되니까 양이죠. 그럼 양이 추천하냐, 양이 추천되냐? 당연히 추천될 거 아니야. 권장되겠죠. 그러니까 recommended pp형으로 쓰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자면 여기서 convey라고 나왔어요. 근데 앞에는 이미 동사가 나왔죠? say와 listen to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자리는 아니겠죠. 근데 여기에서 뒤를 보시면요, positive or pleasant thoughts or feelings라고 나왔거든.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나왔냐? thoughts or feelings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과 감정. 그러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ing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분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처럼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주로 전명구가 많이 온다. 요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헷갈릴 일이 잘 없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6번도 끝났네요. 옆에 남은 거 같은데 뭐가? 뭐라고요? 옆에 뭐가 남았어요. 옆에? 옆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내려주세요. 뭐가요? 뭐 이거는 이 부분인가요? 네. 이건 뭐지? 이게 뭐예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화라는 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셔야 된다. 양아치세요?
아니 이거는 한글 구문문학에 대한 거잖아. 아 그래? 한번 속아. 위에 문제도 있습니다. 알았어. 한번 넘어가. 자,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부금이 주어잖아. 그럼 이만큼이 당연히 수식어가 되겠죠. 뭐야 알면서 사용되는이니까 PP형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be used to 동사원형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be는 빼야겠죠. 그렇죠? 그냥 used to 동사원형. 그래서 이렇게. 그럼 도움을 주기 위해서 help고 그다음에 노숙자들에게 여기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제공된다 동사 자선단체 수식어 에로 끝나니까 여기는 부사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쓰자면은 자 기부금이니까 일단 도네이션으로 쓰면 되겠네요. 복수형으로 쓸게요. 자 근데 사용되는 거니까 used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돕기 위해서죠. 뭐 단어를 뭘 쓰냐에 따른데 그냥 저는 help로 쓸게요. 그러면 돕기 위해서 누구를요? 노숙자라는 건 집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the homeless라고 쓰면 됩니다. the homeless. 자,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기부금이 제공되는 거다. 다 제공되는 거니까 얘도 수동태로 써야겠죠. 그래서 are provided. 제공된다. 어디에? 자선단체. to charity. 비는 생략된 거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이 use는 PP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PP가 수식하는 건데 요거 말씀하신 김에 잠깐 얘기해 좀 보자면 원래 우리가 이 ing나 PP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사실 요 사이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돼 있어요. 세트로 생략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아까 제가 처음에 구와 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관대의 비동사에 ing 쓰면은 절의 형태네요. 근데 주관대의 비동사를 날리면 구의 형태가 되네요.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럼 어쨌든 간 여기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랑 그리고 시제가 현재니까 are 이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e used to 동사원형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 used가 뭐뭐하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used to지만 실제로는 뭐다? 앞에 비동사가 있는 거다. be used 동사원형이니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작을 할 수가 있겠다. 여기가 있었네요. 있는 줄 몰랐다. 베네핏이었어. 여긴 benefit으로 썼네요. 상관없어요. 돕는다라고 했으니까 benefit으로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분사 완성. 쉽다. 자,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따라 혓바닥이 길다, 다섯들아. 자, 편집하겠습니다. 이걸? 야, 오늘 10분까지 할 수도 있겠다, 이 속도면은. 힘 좀 내고 올게요. 파이팅 하고 올게. 파이팅. 아니 숙제량은 내가 아까 진도랑 상관없이 준다 했잖아. 내가 내는 거 잘 맞추면. 보내주시면 소름 돋았어. 이게 이제 우리 저기 여기 몇몇은 나랑 한 반년 했잖아요. 나를 너무 잘 알아. 소름 돋았어. 너처럼 눈치 빠른 녀석은.
한 건데. 제발 친구 생겼다. 빨리 사겨 친구. 귀엽지? 수레야, 정우가 방해하고 있다는. 아뭔 이게 뭔 나야 친구 얼마나 나도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나도 퇴근하고 싶다. 실장 퇴근할 수 있는데. 아저씨 나가. 잠깐만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충전을 못 하잖아. 그냥 로이스의 충전기 그만 둬. 책임진 척 하지 마. 나 어제 6시간 책임이 지금 죽는 줄 알았다. 너 스스로 뺏겼다. 봐봐. 스스로 살려야 되지. 운동 소유물이야 스스로 마음이 떴어. 당연히 아닌 거야? 진짜 특이하게 그래도 저 세지 내 이름 말. 아니 아까처럼 저거 찍는 거야. 원래 그런 거. 저거 심사숙고하는 사람 벌써 10분이 됐어요. 10분? 왜 10분이에요? 아니
다 디자인은 거의 평균적으로 시킨 거 아 그래? 그냥 해가 들어오면 끝이네. 네, 진단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눈이 없어졌네. 뜨거. 앞을 못 보니까 시골. 어디 보자. 어? 신경기가 없네. 선만 있네. 저건 내가 하고 있어. 다 달아놔요 여기다. 어? 이런 데로 그대로. 깨져. 시간 이거. 50분 남았는데. 그래도 시간을 끌었어, 잘했지. 내 자리에 뒀어. 네. 발표해도 발자국이 봅시다. 자, 아 오늘 좀 많이 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걸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먹어요. 쓰고 이제 한번 아니에요, 천사 한 방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으니까. 아니. 금방 할 수 있어요. 시제가 랭크 8, 9 두 개로 이어져 있구나. 발이랑 그거까지 나가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발이랑 둘다 나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니죠, 설마. 에이, 선생님께서 설마. 아, 눈치들이 왜 이렇게 설마. 아, 눈치만 들어가고 다를 시요. 에이, 그 치라고 전화했지. 자, 7 봅시다. 관계대명사? 껌이죠. 그죠? 자, 이것도 품사, 다리, 해서 요걸로 볼게요. 품사, 다리, 해서. 자, 관계대명사의 위치는 명사의 뒤에다가 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선행사라 부르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둘 중 하나죠. 주어 동사가 오거나 동사 목적이 오거나 뭐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요 덩어리가 이제 얘를 꾸며준다. 자, 명사 꾸며주니까 이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형용사인데 지금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형용사 절이 되고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품사 자리 해서 끝났죠 이걸로. 그렇죠? 당연히 이 명사는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목적어를 동사하는 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who, which, that은 구별하는 게 뭐 간단하죠.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면 상관없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사실 놀랍게도요 이 영작에 좀 약간 기본으로 나오는 애요. 기본으로 특히 이제 고등부에서는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할 때 이 뭐 관계대명사가 중요한 뭐 포인트니까 얘를 중점으로 영작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중3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그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기본으로 고등학교 때는 다른 것들을 하겠죠. 그렇죠? 뭐 n차 방정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미적분까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우는 그 방정식이 고등부 때 기본으로 쓰이는 것처럼 2차 방정식을 중점으로 시험에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등부 때.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도요. 얘를 중점으로 뭔가 서술형을 내는 게 아니라 얘를 기본으로 해서 서술형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언제나 이 쓰는 것도 항상 중요해요. 어법으로도 잘 나오지만 영작으로도 너무나 잘 나오는 요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있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 자, 주격 관계대명사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에 세 가지가.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자리인지 확인한다라고 했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라는 건 당연히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지금처럼요.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고 앞에는 수식받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겠죠. 아, 여기서 혹시나 해서 제가 하나만 말할게요. 이 선행사 자리에 못 쓰는 게 있거든요. 쓸 수 없는 거. 쓸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고유명사 있죠. 고유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냥 대명사로 만들죠. 고유명사.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요 선행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고유명사랑 인칭대명사는요 애초에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유명사랑 인칭대명사는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고유명사랑 인칭대명사를 쓰고도 만약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다면 계속적 용법으로는 가능해요. 콤마 붙이는 거. 그러니까 콤마 붙일 때는 돼요. 콤마 붙였을 때. 근데 콤마가 없을 때는 얘네를 선행사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터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근데 피터는 뭡니까? 고유명사예요. 사람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이랑 문장을 합칠 때 피터를 수식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더맨을 수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얘는 수식을 못 받으니까 고유명사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요건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사람이면 who, 사람 아니면 which, that은 일반적으로 모두에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 시간이 40분이 넘게 남았어요. 왜요? 덴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보여요. 사람인 거와 사람이 아닌 것이 같이 있을 때랑. 어법 시간에 알려줄게요. 어법 시간은 기억이 안 아니니까. 나요. 알려주세요. 점점 야가치고 있는 것 같아. 덴만 쓸 수 있는 경우는요. 이제 방금 말했던 선행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게 나왔을 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시라는 것 자체가 원래 뜻이 뭐예요? 저거잖아, 저거. 그렇죠? 원래 기본적인 뜻이. 그래서 대시라는 단어에는요, 이 삿대질의 속성이 있어요. 삿대질의 속성.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명확하게 가리킬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관계대명사 대를 씁니다. 그게 문법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최상급, 그다음에 서수, 그다음에 the very, the only,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이제 선행사를 수식할 때 이때는 관계대명사 대만 쓴다. 이런 내용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상급, 서수, the very, the only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삿대질이 가능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최상급은 뭔가가 가장 높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죠. 그래서 that을 쓰는 거고요. 서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등을 말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고요. 또 very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그 이런 뜻이잖아. 바로 그. 그럼 바로 그 어떤 거 딱 가리킬 수 있고. 이 only 유일한 거니까 유일한 그거 다 삿대질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at을 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알겠죠? 됐죠, 그러면? 물론 이제 뭐뭐 띵으로 끝나는 애들도 있겠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애들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만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건 뭐 좀 어법에 가까운 얘기인데 그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좀 많이 사장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언어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화되잖아요. 우리말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이제 그 표준어 그 규정이 바뀌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자장면이 맞았는데 이제는 짜장면도 표준어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표준어의 기준도 매년마다 바뀌죠. 언어는 변화하니까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변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는 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건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건데 아직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제 인칭대명사를 쓸 때 우리말에서는 그나 아니면 뭐 그대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잖아요. 우리말에서. 그렇죠? 근데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he/she라고 하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일하자라는 어떤 그 하나의 단어를 만들자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까먹었어. 그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였나? 뭐 이런 거였어요. 대충 내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중국어. 네, 약간 중국어 같은 느낌 들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소식을 못 들었어요. 딱히. 네, 딱히 들은 건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정들이 다 썩어가지고 이 다스들아. 막 하기 싫어요 하는 표정들만 보이고. 자, 알았어요. 자, 일단 숙제 먼저 말해줄게요. 숙제 먼저 말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어차피 목표를 또 랭크 7까지라고 했는데 네, 제가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는 좀 넉넉하게 잡아야겠죠. 목표를 좀 넉넉하게 잡아야겠죠. No. 넉넉하게 잡았다가 다 못 채우면 다 못 채우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자, 오늘 1월 14일이죠. 숙제를 일단 미리 말해주고 여러분 해야 할 거를 말씀드릴게요. 보자. 지난번에 22초까지 이거 해봤자 29까지밖에 안 되네. 얼마 안 되네 그러면. 생각보다 별로 안 되는 거죠. 뭐 워크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22고 방금 29였네. 29까지. 여기까지 뭐 간단합니다. 풀고 구문 분석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영어, 한글 둘 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금 약 40분 가량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마 채점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답지 가져다 놨으니까 답지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채점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안 돼 있는 분들은요. 자,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거를 말씀드리면 잠깐만. 선생님. 네? 이것도 시간 있을 때 채점하고 어떤 거요? 문법도 채점하면 안 되는. 그래요? 오늘 한 것도 오늘 근데 문법은요, 지금 제가 저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진도를 되게 많이 나갔었잖아요, 문법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문법은 다음 시간에는 진도 많이 안 나갈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문법도 좀 첨삭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차피 문법 첨삭을 할 거니까 그때 채점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숙제를 했었던 이제 랭크 1에서 3 부분 있죠? 여기를 채점하시면 되겠는데 여기가 저기 누구야?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요 여기를 먼저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랑 구문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채점이 끝나시고 나면은요 여러분께서 이제 틀린 것 위주로 다시 살펴보면서 저한테 이제 질의응답 살펴보면서 질의응답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 2번 내용이 모두 끝나면 숙제 부분 미리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촬영은 끌게요. 답지가 없나? 답지가 없네. 잠깐만, 내가 갖다 줄게. 서진아, 뒤에 좀 꺼줄래?